네, 이계호입니다. 후보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농식품부 장관과 타부처 장관과 그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장 큰 이 첫 번째 차이는 이 소위 허시절 좋은 때가 없습니다. 편안한 때가 없고 왜 그러냐면 농민들 농촌 또 농업은 뭐 언제나 가장 어려운 산업이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허시절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타부처 차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영원한 을입니다. 기재부를 찾아가서도 사정을 해야 되고 예, 산자부를 찾아가서도 사정을 해야 되고 환경부를 찾아가서도 부탁을 해야 되고 뭐 어느 부처를 가든지 심지어는 식약처 가서도 이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영원한 을부처. 예,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노력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언제나 농촌 농업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아마 뭐 저 그동안에 농식품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점은 아마 뭐 실감을 하고 계시죠? 네, 이러한 점을 평소 간과를 해버리면 참 묘한 장관이 돼버립니다. 정말 그 농민들 얘기 귀 막고 듣는 벽창호가 될 수가 있고 또 정말 우리 이 농업과 농촌에 큰 위해를 가하는 도리어 그런 장관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꼭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렵지만 뭐 지금까지 뭐 이제 잘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우 후보자님 삶 행적 이렇게 쭉 제가 좀 시간이 나서 방금 넘겨보니까 뭐 몇 가지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뭐 다른 부처 지금 후보자들이 지적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정말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른 부처의 그 후보자들이 뭐 큰 문제도 있지만은 뭐 거의 엽기적 수준의 지금 뭐 문제들이 뭐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우리 정 후보자는 정말 돋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책 질의 몇 가지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문제, 예. 쌀값 문제 제일 중요한 지금 현재 저는 농촌의 현안이라고 생각해요. 2021년산 쌀 대체 이제 과잉이 좀 27만 톤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생산이. 그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정부가 추진했던 대책하고 전부 반대로 하면 언제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27만 톤이 과잉이 돼서 빨리 조기 시장 격리를 해라. 그렇게 외쳐댔는데도 연말에 발표해서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하면 안 됩니다. 쌀 과잉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격리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점 먼저 강조를 드리고 네, 두 번째는 2월 달에나 이제 시작한 시장 격리를 역공매 최저가격제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최저가격으로 그걸 공매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이 수확기 산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저 가격을 도입하면 안 됩니다. 기준 가격을 정해서 그 목표 가격을 정해가지고 일정한 정도로 유지해 나가도록 지지를 하는 게 그게 해답이거든요.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작년부터 사전 생산 조정제가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뭐 굉장히 큰 과잉 생산과 산지 쌀값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책과 전부 반대로 그러니까 조기에 시장에 대한 시장 격리 신호를 보내고 또 가격이 떨어진 것을 지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사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전 면적 조정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 규범화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면 차제에 이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꼭 그러한 점을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네. 좀 SOP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산 그 쌀과 관련해서 보면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늦게 대책이 나오고 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농림부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로 기재부나 물가 당국에서 물가하고 연동을 자꾸 시키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것을 더 떨어뜨리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장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익형 직불금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2조 4천억 정도로 현재 기재부가 그것도 나름 실링을 정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해온 방침 아니겠습니까? 뭐 이 새로운 정부에서 5조 원 정도로 확대를 하겠다는 이제 발표를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임할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킬 때도 가급적이면 순중이 돼야 됩니다. 있는 예산 서로 구조정해가지고 기존 예산 뭐 일부 깎아서 거기다 붙이는 것, 그것은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구조화하는 거는 아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중 방식으로 꼭 늘어날 수 있도록 후보자가 명심을 해서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해야 될 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부터 19년까지 지급 실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2조 4천억으로 이제 실링이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늘어난 차제에 그런 문제점들 좀 네.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속히 끝내서 어쨌든 내년 지급분부터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그 청년들에게도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 문제입니다. 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의 어떤 그 식량 주권이 네. 새롭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쌀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밀, 콩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특단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밀산업 육성법이 얼마 전에 이제 통과가 돼서 뭐 밀 농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밀산업 육성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과감한 생산 지원을 좀 하고 또 수매를 비롯해 가지고 가격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과잉 시에는 정부가 개입해서 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그게 밀산업 육성법의 취지도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이렇게 농민들한테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꼭 후보자께서 상황을 심화시키게 된다면 네. 한번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을 해보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계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